안녕하십니까. 퍼스트코리아 정창윤입니다. 퍼스트코리아에서 성공으로 가는 아주 재밌는 여행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울 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행 준비물은 여러분들의 용기입니다. 퍼스트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퍼스트코리아 블루다이몬드 에이전트 정창윤입니다. 네, 바이맥스를 잘 섭취하시면 키가 조금씩 자랍니다. 네, 키가 조금씩 자랄 수 있고, 여성분들은 키가 다시 조금 줄 수도 있어요. 뒤꿈치 살이 좀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제품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은 키가 좀 줄거나 그런 일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와이퍼스트에 대해서 우리 여기 오신 사장님들께 좀 전달할까 합니다. 좋아하시나요? 한잔씩 하시는 거? 뭐 저도 좋아합니다. 뭐 그렇게 자주 많이 즐기진 않지만 굉장히 이렇게 음주도 한 번씩 하고 때로는 술의 힘을 빌려 굉장히 기분을 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대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한잔 하시고 뭐 저희가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또 담소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한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 술을 한잔 할 때 건배를 합니다. 건배. 왜 건배를 하는지 아세요? 혹시? 이 건배를 하는데도 이유가 있답니다. 이유가. 이 술 한 잔 부딪히는데도 그냥 짠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어떤 전쟁도 많았던 시절에 이렇게 전투를 벌이고 나서 적과의 어떤 화친을 맺을 때 이렇게 술을 한 잔 하면서 이렇게 화해도 하고 좀 잘해보자 뭐 교류도 하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는데 이게 막상 1시간 전에 나랑 칼 들고 싸우다가 1시간 뒤에 술 한잔 하자고 하면 화가 아직 덜 풀렸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 한 방 여기 맞으면 짜증 날 수도 있잖아요. 아직. 그러면 모르게 술에다가 독을 탈 수도 있었던 그런 사실들이 있었대요. 역사적인 사실들. 그러니까 굉장히 건배를 크게 부딪히면서 서로의 술잔과 술잔의 술이 어떻게 돼요? 넘나들면서 서로 간에 나 독 안 탔다. 서로 간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이유에서 이렇게 유래돼서 지금은 이렇게 건배도 하고 짠 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우리 사장님들은 일주일에 며칠씩 많은 신뢰도를 쌓는 시절을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뢰 쌓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술 한잔 하는데도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왜 왔나요? 이 천안 소노벨까지 왜 오셨나요? 각자들의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돈 벌려고 왔습니다. 저는 퍼스트코리아에 돈 벌려고 왔습니다. 이 하다못해 건배하는 데도 이유가 있지만 정말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또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저는 강력한 Y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강력한 Y. 제가 조금 유년 시절 때 집이 그렇게 풍족하지만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집이 조금 높은 곳에 있었어요. 높은 곳에. 산 밑에 있었어요. 약간 혹시 그거 아세요? 저희 집에 지붕이 뭘로 돼 있었냐면 슬레이트라고 아세요? 슬레이트. 네. 대구에서는 스레트라고 해요. 스레트. 네. 그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집에 제가 살았었거든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저희 할아버지가 옥상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 슬레이트가 오래되면 샀거든요. 그러면 거실에 바구니가 비 오는 날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나요. 비가 새가지고. 그래서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낼 때 참 좋은 집에 살아보고 싶다. 비가 새지 않는 곳에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가 엄청 멀었거든요. 집에서.
이 산을 타고 강을 건너 뭐 이렇게 강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걸어 학교를 등하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제가 80년대생입니다. 80년대생. 80년대생인데 뭐 우리 사장님들 아마 과거에 그 산적들이 있었잖아요. 산적들. 근데 제 때도 산적이 있었거든요. 산적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학교 끝나고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지름길로 가면은 꼭 이제 약간 재민사장 같이 생긴 분들이 일로 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네. 얼마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무섭잖아요. 이게 등치도 있고 하니까. 그럼 저도 그 산적분들한테 이제 상납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 돈이라는 게 그런 안전과도 직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는 제 아파트 정문 나가자마자 바로 초등학교가 있어요. 횡단보도 5m가 안 될걸요? 이 건너면 바로 초등학교예요. 그러면 저희 딸은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저희 딸이 산적을 만날 확률은 굉장히 낮겠죠. 굉장히 소수겠죠. 그게 돈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돈의 차이. 그리고 저도 성장을 하면서 이제 20대가 되고 성인이 됐는데 남자들은 그런 것 좀 있잖아요. 이 차 한 대 자차 끌고 싶잖아요. 그죠? 차가 있어야 또 어떤 역사도 좀 잘 이루어지고 그런 추억도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삽니다. 차. 제 첫 차는 소나타 3였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친근하고 친구 같은 차였어요. 왜냐면 저랑 나이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차의 연식이 140만 원 좀 샀던 기억이 나요. 스틱. 네. 졸음 운전 할 새가 없습니다. 네. 2단. 네. 그리고 오르막길 올라갈 때 조심해야 돼요. 시동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이 클러치 이거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있을 수도 있을걸요. 오토마 운전하시는 분. 이 클러치의 미세한 이 조작. 발컨. 굉장히 늘 레이싱을 하는 듯한 그런 긴장감. 발컨. 네, 굉장히 재밌는 운전을 선사해줬던 저한테 차량이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차를 억지로 끌고 다녔던 거죠. 140만 원짜리 소나타 3를. 그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제가 기름을 주유소에서 안 넣고 페인트 집에서 넣었어요. 페인트 집에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안 할 건데 그 페인트 집에 가면 그 말통 있잖아요. 말통. 소부 에나멜하고 무슨 에나멜 종류 에나멜 신나고 소부 신나 두 가지를 사서 딱 넣잖아요. 굉장히 차가 잘 나옵니다. 네. 굉장히 그런 폭발성과 대신에 이제 사고가 나면 진짜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운전도 굉장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독일차를 타고 다닙니다. 독일차를 타고 다니는데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돈이 좋습니다. 굉장히 안정성도 줄 수 있고 저희 몸값이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나 차가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정성. 근데 참 좋거나 어떤 안정성은 불가피하게 이런 돈과 관련이 돼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도 직장생활 하다가 돈 좀 많이 벌어보고 싶다. 직장생활 해보니까 부자가 되기에는 조금 많이 힘드네. 이런 생각을 저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고민합니다. 자영업을 한번 해볼까? 내가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장사를 한번 해볼까? 근데 그때 저는 JBS 스폰서님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달받은 것 같아요. 저도 고민합니다. 직장생활보다는 나도 좀 많은 돈을 벌고 싶은데 네트워크를 해야 되나? 장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저는 지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해서 하고 있어요. 만족도는 어떠냐? 아주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뒤에 스토리에서 나올 건데 제가 만약에 자영업을 선택했다면 이건 어제 제가 그냥 네이버에 자영업 검색한 거예요. 그냥 검색해서 그냥 맨 위에 거부터 내려가면서 캡처해가지고 그냥 바로 어제 거 그냥 캡처해서 바로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제가 자영업의 뭐 실패 또는 자영업의 힘듦을 키워드로 검색한 게 아니라 그냥 자영업이라고 검색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어때요? 인건비 상승에 자영업자 줄폐업, 내수 부진의 고용 한파, 도소매 숙박 음식 취업자도 5분기째 하락.
뭐 최장기 불황, 팬데믹보다 더하다. 공감하시나요? 제가 다른 키워드를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자영업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아, 요즘 그만큼 많이 힘들구나. 근데 퍼스트 코리아의 단톡방을 보시면 3월달 아까 균 역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굉장한 모멘텀이 있었고 많은 결과들이 나왔고 수많은 여행 달성자와 수많은 직급 달성자들 그리고 이 사업을 한번 검토해보고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굉장한 결과치들이 이 기사와는 정말 상반된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업체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에어비앤비,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업체들의 공통점은 점포가 없습니다. 점포. 네, 점포 없이 어떤 내 사업체와 필요로 한 사람들의 연결을 해주는 공유 비즈니스죠. 공유해주고 연결해주는 굉장히 우리 비즈니스와 닮아있죠. 저희가 바이오맥스와 레브메르를 직접 개발하거나 공장을 찾아서 부지를 매매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제품을 연결해주는 비즈니스다. 굉장히 닮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하버드 창업 10대 기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인데 시작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본금이 낮고 투자 대비 수익성이 높아야 한다. 시장 수요가 많고 사람들이 모두 필요로 해야 한다. 중복 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고 소모품에 해당되어야 한다. 상품 유통이나 대리점 운영을 고려해봐야 한다.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성공 인사와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삶의 질을 높이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자신의 천부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인정을 받고 끊임없는 수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아마 좀 공감되는 직종이 떠오르셨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예요? 이 내용이 우리 퍼스트 코리아 FSA 책자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나온 내용이에요? 하버드 창업 10대 선정 기준이래요. 근데 굉장히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와 닮아있다. 우리는 어쩌면 하버드만큼의 학력은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버드에서 지향하는 그 방향성대로 가고 있다.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런 자부심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멋진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근데 이 멋진 일이 나도 멋있다 생각하고 여기 와서 이 시스템 속에서 너무 멋있는 일인 것 같은데 이런 전문가들도 어떻게 얘기해요? 이런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 엘빈 토플러도 21세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진대요. 소비자는 소비는 물론이고 생산과 판매에도 직접 관여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 전문가가.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기업가입니다. 이 기업가분도 어떤 얘기를 하셨죠? 무점포 시대가 온다. 생각 좀 하면 세상을 보자. 앞으로 무점포 시대가 온다. 수많은 전문가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이 사업이 되고 무점포 사업이 앞으로 올 거라고 대박이라고 하는데 막상 내가 전달하는 지인이나 내 가족들은 이 사업을 100% 응원해주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Y가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한테서 Y를 찾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강력해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때로는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흔들려요. 예를 들면 내 스폰서는 내가 일하는 거 볼륨 다 올려봤는데 왜 저렇게밖에 안 해주지? 예를 들면은 내 파트너는 왜 여기서 열심히 안 하지? 뭐 이런 외부 요인들을 찾게 된단 말이죠. 내 와이프가 나의 남편이 내 소중한 사랑하는 가족이 반대를 해.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거 참고 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도 견뎌내는데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과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야,
내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사 가냐? 내가 네 호강시켜주려고 하는데? 내가 내 새끼하고 등 뜨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호강시켜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돈 많이 벌어서 막 부자처럼 살게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주말이면 뭐 데이트 한번 했으면 하고 외식 한번 했으면 하고 애기랑 시간 보냈으면 하고 이런 정도는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한테 억만금을 벌어오라고 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결론은 제가 그런 아빠가 되고 싶었고 제가 그런 가장이 되고 싶었던 거지 남 탓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라는 거죠. 제가 제 스폰서를 존경합니다. 너무나 존경합니다. 감사하고 저에게 늘 방향성을 주십니다. 그러나 제 스폰서를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 Y가 약해지는 순간 그 불평 불만들이 외부 요인으로 튀더라고요. 튀기더라고요. 그럼 나의 집중도와 사업의 방향성은 느려질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왜 남 탓하면 안 되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뇌과학자가 한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는 거는 사실 뇌과학자로 아무리 뇌를 들여다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봤더니 뇌가 확장된 거예요. 예. 그 뇌 속에서 나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일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 수많은 영웅들이 있잖아요. 예,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분들이 그 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확장돼서 결국 나의 개념이 이렇게 확장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이 뇌과학자 분이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뇌 구조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원래 없답니다. 근데 그냥 내가 확장되어서 그래서 집사람한테도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야라고 하죠. 자기야는 여자친구도 자기야가 될 수 있지만 자기는 또 뭐죠? 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내가 확장돼서 그럴 수 있다. 물론 뭐 인간의 어떤 심리 상태와 모든 뇌 구조를 이 과학의 한 가지 단어로 모든 걸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일리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폰서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날 왜 손해하고 이런 얘기를 보다는 내가 정말 이 사업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Y를 강력하게 마음먹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 싸움에서 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러니까 이 사업을 내가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요. 옳다고 믿는 명분을 외면합니다. 그 싸움에서 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옳다고 믿는 명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링컨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최초에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또는 이 사업이 잘 될 때 또는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나 이 사업 성공할 수 있어. 이 사업 너무 멋있는 사업이야. 빅 비즈니스야 라고 하지만 뭔가 가능성이 좀 떨어지거나 내 뜻대로 뭔가 진행이 안 될 때는 내가 무슨 부유영화를 누리려고 이런 약간의 명분을 만들어낼 때도 있고 그냥 내가 뭐 크라운 로얄 가겠나? 저거 뭐 아무나 못 가는 거 아니야? 라는 환상의 허상적인 생각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장님이 이 사업을 통해서 퍼스트를 통해서 성공을 해봐야겠다. 나 잘 돼야겠다. 그래 내가 이 패키지 하나로 내 몸 건강해지고 좋은 정보 전달해서 내 인생이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마음먹었던 그때의 그 명분은요 절대로 틀리지 않으셨다. 사장님들이 옳다. 그러나 순간순간의 과정 속에서 나의 명분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네. 제가 일했던 현장입니다. 저는 여기서 배 엔진 부품을 만들면서 일을 했었어요. 이런 복장을 하고. 네. 여름에는 저렇게 냉수건을 목에 차고 겨울에는 이렇게 작업복을 입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똑같은 바이오맥스를 얘기하고 똑같은 레브메리를 얘기하겠지만 이왕이면 저렇게 수건 걸고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쌓일일이 어떻게 될까요? 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변 한번 보세요. 우리 사장님 주변에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이 천안 소노베로 오시면서 립 색깔은 뭘 바르지? 어제 전날에 화장을 잘못 깨서 팩을 붙인 분들도 계실 거고 웃으신 분은 팩을 붙이셨나 보네요. 네. 그리고 장롱을 딱 열었을 때 가장 그래도 요거 이렇게 코디하면 예쁠 것 같은 것들, 좀 예뻐 보이고 싶은 것들, 멋져 보이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사장님들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치십시오. 네. 왜냐면 우리가 인생이란 걸 살면서 정말 멋있게 꾸미고 가꾸고 이 내 외면적인 모습들을 잘 다듬는 이런 일상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이 현장에 일할 때 제 외적인 모습을 다듬었을까요? 안 다듬었을까요? 안 다듬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겉모습이 다가 아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겉모습이 90% 이상인 것 같아요. 겉모습. 제가 저 수건 차고 가면 사인이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제 자녀가 장성을 해서 학예회를 초대했어요. 학교 앞에 비가 오는데 데리러 와래요. 우리 사장님들 아버지가 제가 이 직업을 비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제가 일했던 몸담았던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생산직이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나 딱 깨놓고 그냥 말하자고요. 감정 빼고 우리 사장님도 아버지가 비 오는 날 학교 앞에 수건 들고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수트 입고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수트 입고 찾아왔으면 좋겠잖아요. 맞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제 자녀가 아빠 오늘 비가 와 학교 앞에 좀 데리러 와 했을 때 제가 작업복 입고 찾아가는 것보다 멋진 수트, 머리도 깔끔하게 딱 하고 이렇게 학교 앞에 우산 들고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늘 꾸미고 가꾸고 외면적인 모습을 거울을 또 얼마나 봅니까? 우리를 하다 보면 코트는 안 삐져나왔나, 네? 여기 어깨 위에 흰 가루는 안 떨어졌나, 뭐 이런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요. 자신을 늘 가꾸고 꾸밀 수 있는 일,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돈만 많이 벌면 뭐가 멋있어요? 저는 돈만 많이 벌면 폼이 안 나요. 멋이 없잖아요. 멋이. 똑같은 한 달에 1억을 벌어도 누구는 손톱 밑에 기름 까맣게 쫙 끼어가지고 맨날 기름 뒤집어 쓰고 일하는 아저씨하고 수트에 딱 입고 좋은 차 딱 타고 다니면서 통화로 비즈니스 할 거 딱딱 따고 네 송현아 사장님 이번 달 볼륨 얼마 들어왔나요? 50만 BV 들어왔습니다. 네 별로 못하셨네요. 다음 달 100만 BV가 해주세요. 뭐 이런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20억 송금할 테니까 알고 버리고 막 부르마 버리고 막 근데 뭐 그런 물론 진짜 20억 송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멋있는 비즈니스 우리가 상상하는 그 그림이 이 퍼스트 코리아에서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모도 중요합니다. 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배꼽 잡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이가 굴소스를 먹었을 때 엄마가 하는 말은 굴소스. 왜 저래? 이렇게 차은이 한번 해주세요. 아이가 굴소스를 먹었을 때 엄마가 하는 말은 굴소스. 자, 혹시 유병재하고 차은우가 했던 문장의 차이나 단어 선택이 많이 차이가 있나요? 근데 사장님들도 벌써 차은우가 나왔을 때는 서주현 사장님이나 김은선 사장님 벌써 어때요? 차은우가 나왔을 때 벌써 이미 입가에 김영희 사장님 아직도 웃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외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신경을 쓰고 우리가 늘 발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네, 그런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사람이 자기 지갑을 털어서 머릿속에 지식을 넣으면 아무도 못 빼앗아요. 우리 사장님들 이야기잖아요, 이거. 사장님들 지갑 5만원 털어가지고 주유소에 기름 넣어가지고 여기까지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놓았잖아요. 이거 누가 뺏어간다고요? 아무도 못 뺏어가요. 코인도 뺏어갈 수도 있고
달러도 뺏어갈 수도 있고 부동산도 뺏어갈 수 있는데 지식은 아무도 못 뺏어간다. 아까는 외적 성장도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외적 성장만 있냐? 그게 아니죠. 이 내면의 성장, 엄청난 내면의 성장이죠. 우리 사장님들이 여기 오셔서 이 퍼스트인들과 함께 했을 때 어떤 내용들이 오가나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될 겁니다. 우린 잘 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늘 긍정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사장님 이래서 안 돼요. 이런 얘기보다는 늘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에너지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와서 인상을 쓰기보다는 함께 미소 짓고 웃으면서 사진도 함께 찍고 추억도 만들고 정말 내적 성장.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서는 이런 분도 계시대요. 원래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면서 이 일을 같이 하시는데 자녀들이 이런 얘기 한대요. 엄마, 이 일 하지 말고 퍼스트 코리아 하라 하라. 여기 할 때는 상 아줌마 같은데 퍼스트 코리아 하러 가면 너무 멋있다. 커리 온것 같다. 얼마나 멋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적, 외적 모든 성장을 갖출 수 있는 일. 우리가 여기 돈을 벌러 왔는데 내면의 성장과 외면의 성장이 동시에 되는 일. 너무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만큼 멋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없어요. 사장님들이 이 일에 대한 정확한 이 자부심이 있으셔야 되고 강력한 Y가 있으셔야 돼요. Y가 없으면 남타닥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방이 한 칸밖에 못 넣는데요. 방이 한 칸. 근데 방 안에 감사라는 세입자가 들어와 있으면 감사하면서 사는데 감사라는 세입자가 방을 빼면 다른 놈이 들어온대요. 감사가 없어지면 어떤 분노나 질투나 뭐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감사라는 방을 빼지 마시고 외적 성장, 내적 성장을 이 퍼스트 코리아에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너무 저는 비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사진만 봐도 좀 마음이 어때요? 뭔가 약간 포근하고 굉장히 또 따스함이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 가족이라는. 물론 저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제가 누구 때문에 하는데 이런 마음은 많이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멋있는 아빠가 되고 싶고 멋있는 가장이 되고 싶고 멋있는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고 싶어요. 저도 그냥 제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누구도 저한테 그렇게 되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네,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마음을 먹었어요. 내 퍼스트 코리아에서 방금 제가 말한 것들을 이뤄내리. 물론 돈이 있다고 해서 100% 모든 거를 위험 속에서 다 지켜낼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자녀가 아플 때 다인실보다는 1인실에 놓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은 돈 때문에는 걱정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저는 얻고 싶은 거죠. 이것도 저만의 Y라는 거죠. 네,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우리가 굉장히 좋은 단어잖아요. 벚꽃이 굉장히 아름답네. 자고 있는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아름답네. 네, 우리 남편의 코 고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네. 뭐 그런 아름다운 표현은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역사적인 100% 고증이 있는 건 아닌데, 이 아름이라는 뜻이 개인의 뭐 자기 자신 뭐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의 어원은 나답다. 나답다.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 퍼스트 코리아를 통해서 오늘 귀한 시간 내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오롯이 나를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뭐 한 가정의 엄마로서, 때로는 며느리로서, 때로는 아내로서, 때로는 남편으로서, 때로는 가장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의 부캐들이 많잖아요. 부캐들이 많지만 이 퍼스트 코리아에서만큼은 나의 손, 나의 비전, 내 인생, 내 삶을 찾을 수 있는 그런 Y를 강력하게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님들이 모두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Y 퍼스트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